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아까 데미치즈 진행을 맡은 기욤입니다. 네, 저는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회설과 마켓 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는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대구 미술관에서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이신 정은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케이터, 네, 에듀케이터 정은정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에듀케이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에듀케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듀케이터는 일단 에듀케이션과 큐레이터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교육과 뭐 기획 이 두 가지를 합한 일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술관에서는 미술관과 그다음에 미술관에 오는 관람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 역할을 에듀케이터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이 미술관에만 있는 직업인가요? 주로 이제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에듀케이터라는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뮤지엄에는 있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미술관 안에서도 에듀케이터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미술관의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뭐, 많이 네. 없다고 하니까. 네.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스스로 제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르는데 다만 미술관에 오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미술관에 가든지 약간 차분한 분위기, 그러니까 맞아. 공기가 화이트 노이즈가 정말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 공간 안에 제가 있으면 뭔가 혼자서 세계하고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꼭 미술 작품을 보고 무언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가 뭐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이어서 미술관에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미술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술관에 왜 자주 가시죠? 물론 미술관에서 일을 하시니까 매일 출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술관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가야죠.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술관에 출퇴근을 할 때보다 하기 전보다 미술관의 어떤 에듀케이터가 네. 되기 전보다 그 전에 미술관을 다니는 게 더 즐거웠던 것 같긴 해요. 아, 매일 오는 네네, 솔직하게. 근데 그게 이제 매일 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제 마음가짐이 그때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저도 미술관에 왜 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주변에서 질문을 하고, 주로 이제 우리 미술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는 도슨토와 함께한 11시 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참여해주시는 이제 참여자분들께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미술관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뭐 작가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작품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고 그런 공부하고 학습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음으로 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밖으로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표출해서 나누고 싶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미술관에 왜 가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나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은비 씨는 네. 미술관을 뭐 대구 미술관은 자원봉사를 하러 네. 온다고 하지만 네. 뭐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미술관을 많이 찾아다녔을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네. 왜 그렇게 미술관을 찾아다니셨는지. 근데 사실 저는 아주 가끔씩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좀 유명한 작품들을 있잖아요. 막 블라멩크 막 이렇게 누구 좀 들어봤을 법하면은 그냥 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양 있어 보이려고 약간 좀 그러니까 많이 나 이런 거 갔다 왔어 이러면은 되게 예술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계속 예술가처럼 살아야지, 예술적인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군요. 네, 그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생각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요즘엔 좀 진짜 그런 사람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거네요. 되게 마케터즈를 영역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은비 씨를 만나잖아요. 저는 되게 감사하네요. 이 에듀케이터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분들께서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미술에 대한 혹은 나아가서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제가 이 에듀케이터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기로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 부류를 좀 나눠보면 네. 처음에는 정말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찍을 사진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미술 작품을 좋아서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미술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그냥 미술관 공간 자체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술관에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찍더라도 결국은 작품 하나는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서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들과 뭐 이 미술 작품을 보고 경험을 공유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미술관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관람객들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딱 왔을 때 어떤 이유에서 이제 왔으면 이제 그러니까 네 가지 중 어떤 이유라도 작품을 하나씩은 보게 되잖아요. 오게 왔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작품을 이제 본 방법들이 혹시 각각 있을까요? 본인만의 작품을 본 방법이라던가. 작품 보는 방법. 네, 그냥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은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면 제일 미술관에서 에듀케이터를 하시니까 제일 이상적인 답변은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작품? 그냥 봐요. 그냥 봐요. 저는 그냥 보는 게 단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죠. 네. 그냥 보고 굳이 그 작품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도 뭐 다른 기관의 전시를 보러 가면 이거는 정말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이렇게 접근했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풀었지? 야, 이 작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리플렛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일단 저는 사실 전시를 보러 가면 일단 리플렛을 챙기긴 챙겨요. 리플렛을 챙기는데 보지는 않아요. 그냥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약간 특강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들고 있고 일단 전시를 봐요. 보다가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아니면은 포인트가 재밌는 데와 정말 이게 뭔지 못 알아보겠다 싶은 건 일단 봐요. 그때 리플렛을 리플렛을 펼쳐봐요. 그래서 이 전시가 어떤 전시인지 일단은 보거나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보거나 그러고 다시 접고 그러면 일단 그 틀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호기심으로 봐요. 그래서 저 스스로 뭔가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들어갈 때 보면 전시 이렇게 개요가 적혀져 있잖아요. 대부분 전시들은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시 기획의도 개요가 적혀져 있는 거는 읽고 전시를 관람하죠. 그러면 웬만해서는 리플렛을 막 펼쳐보는 일을 전시 관람을 하면서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개요를 보고 이제 작품을 보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궁금하거나 한 거 있으면 리플렛을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또 여기서의 팁은 모바일을 하려고 하자. 아, 약간 검색.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근데 리플렛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요즘 검색해보면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블로그나 어떤 리뷰를 적어놓은 어떤 개인의 글이라면 또 그 사람 개인의 의견에 또 그 틀에 갇혀서 보는 사실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실 때 어떤 개인의 글이라면 블로그나 뭐 어떤 카페나 뭐 이제 SNS 채널에 이제 리뷰된 글이라면 그 사람의 견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작가의 말이거나 혹은 평론가의 글이 아니면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사실은 조금은 제가 추천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틀에 또 갇혀 있는 게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것도 근데 방법이기는 해요. 너무 어렵다. 네. 저 같은 선생님.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봐요. 저도 그냥 보는데 대부분 미술관을 찾았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 같아요. 미술 작품을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한 작품을 바라본다. 그게 그냥 단 것 같아요. 사실은 미술관이 굉장히 친절할수록 저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언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수록 제가 작품을 감상하는데 조금 방해가 된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술관에 가서 전 제목도 처음에는 거의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냥 작품만 보고 어떤 느낌이다.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작품을 보고 한 번 더 와서 그 작품을 오랜 시간 바라보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해 안 되는 채로 돌아갔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그 작품이 궁금하다,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뭐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했던 것 같은데 뭐 미술관에 와서는 별다른 팁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본다. 그게 다예요. 네네. 은비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약간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많이 알아야 잘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맨날 작가님 이름을 인터넷 쳐보면 작가님이 이전 작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작가님들에게는 아무래도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다 있으시더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왔었는데 근데 약간 오늘 두 분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두 분 말 들으니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본다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은비 씨가 예전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미술관에 와서 미술 작품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이 많이 질문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똑같이. 근데 사실 아직 모르는 게 솔직히 더 많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옆에 고래 그림 제목이 뭐였죠? 사이드스케이프 아쿠아리움이었나? 근데 기억이 안 약간 이렇게 나네요. 고래가 바다 속에 있는 저 작품을 딱 봤을 때 그냥 처음에 일단 아무래도 색깔과 형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작품을 보면. 그래서 그냥 저 작품 진짜 예쁘다. 그 예쁘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계속 준비하면서 작품 옆에 계속 보이니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건 대체 왜 그렸을까? 저건 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게 무슨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쁘다 보니까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그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는 좀 저만의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도슨트 분들의 설명도 이럴 때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내가 나만의 생각이 없을 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쵸. 저는 작가님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은 이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항상. 네. 그 방고 작가님도 유명해지신 이유가 뭐 작품도 유명하지만 사실 스토리가 더 너무 신선하고 슬픈 이야기다 보니까 더 많이 유명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주목을 받. 그래서 좀 굉장히 작가님에 대한 스토리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근데 지금 은비 씨가 굉장히 본인은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과정이 그냥 거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더 계속 보니까 계속 궁금해지네? 계속 궁금해지네? 사실은 어쩌면은 작가들도 그걸 관람객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궁금해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 작품에 대해서 네. 이건 어떤 네. 그러면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꼭 작가의 의도를 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훌륭한 감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상하는 팁을 저는 그냥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은비씨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던 적이 많나요? 사실 저는 제 기억에 엄청 선명하게 남는 거는 그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었을 때 방고흐 작가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봤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냥 약간 의무감에 갔었거든요. 되게 유명하니까 한번 봐야지. 봐줘야지. 인증샷 좀 남겨줘야지. 이런 거. 그렇게 갔었는데 아무래도 수채화라고 하나, 유화라고 하나? 유화. 유화라 보니까 붓터치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잖아요. 방고흐님 작품이. 그리고 그것 자체도 너무 어떻게 저렇게 붓터치를 섬세하게 했을까? 이런 감동과 함께 저 그때 그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이어폰으로. 근데 동생과의 있었던 정신병원에 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더 와닿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서. 뭔가 갑자기 더 슬퍼 보이고. 그런 게 보면서 진짜 스토리와 이 그림을 함께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고 은비 씨가 감동을 느낀 이유가 눈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교과서에서도 봤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 누적된 시간을 따지면 한 몇십 분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런데 혹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때는 감동 많이 느끼죠. 그쵸.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러닝타임이 거의 90분 이상 1시간 반, 2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다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본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지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1, 2분 보고 내가 감동을 느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감상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작품을 진짜 말 그대로 오래 네네네. 보는 게 더 되게 오래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계속 볼 때마다 또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봐야지만 보이는 것도 있고. 나의 상황에 맞아요. 따라서. 네. 그래서 일단 본다가 맞는 것 같아요. 기다려. 아시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간다 했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 처음 미술관에 온 사람들이 미술관 가면 어떻게 작품을 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 많을 때 혼자 와서 이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작품을 오래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미술관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의자가 너무 적어요. 네, 이 전시장에 의자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사실은 외국에 나가보면 자기 의자 펴놓고 미술관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보셨죠? 네. 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자기 의자 펴놓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지 미술 작품도 잘 보이는데 이게 의자가 그렇죠.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관장님 이거 보고 계시면 되게 좋은 이야기신 것 같은 게 저가 항상 서울에서 그때 한번 블라멩크전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항상 전시장 중간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가방 들고 볼 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빨리 안고 싶고. 근데 가방 잠시 두고 봤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전시장을 관람할 때, 전시장을 들어올 때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의무화? 필수는 아니지만
유럽에만 가면 미술관 들어갈 때 이렇게 가방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물품 보관하게 다 네. 보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되게 조그마한 가방이라서 그럼 들어- 작은 가방은 괜찮아요. 음, 이렇게 뭐 옆으로 매는 크로스백 이런 건 음. 괜찮지만 큰 백은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서류 가방 크기 정도, 백팩 크기 정도는 이제 메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잘 없죠. 근데 일단 저도 다른 미술관에 가면 일단 몸을 가볍게 하고 들어가요. 휴대폰 정도만 두고 들어가는데 그게 또 관람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품 보관하면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이런 그래서 이유도 조금, 있고 또 네네. 뭐 테러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그렇죠. 위험을 네.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유럽은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또 가방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데 네. 어쨌든 몸을 좀 가볍게. 이 미술 작품 보는 게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아닌데. 네. 아닌 네.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한 가지 팁이라고 하자면 무조건 식사를 하고 와서 작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 보고 있으면 정말 계속 걸어다니고 멈추고 걸어다녔다가 멈추고 이걸 반복하니까 금방 지치게 되고 배도 금방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식사하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작품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네. 네네. 오늘 근데 진짜 이거 오늘 하셨던 얘기들이 모두 다 정말 팁인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내가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분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좋을 법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선생님은 전문가지만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데? 네, 팁을 전해드리는데 저희가 보는 그냥 방식이고 또 다른 분들은 맞아요. 뭐 공부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공부해서 보시면 되고 자기가 맞아요. 편한 방식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근데 공통적인 거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보는 게 작품에 대하는 데 조금 좋다라는. 네. 그냥 영화 보러 가듯이 극장에 네, 영화 보러 가지 그냥 가벼운 네.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티켓도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맞습니다. 훨씬 어, 저렴하니까 네. 네. 극장 가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도 제 맘대로 이렇게 초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막 저희가 저희끼리 아까 얘기를 했는데 승현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관람자 어떤 관람자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제가 가장 수준 높은 관람자가 네. 누구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이 답을 알고 계시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수준 높은 관람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아이들은 정말 작품에 보이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작품을 보면 뭔가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방 표해지죠. 네, 그래서 아이들처럼 한 번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아이가 가장 수준 관람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제가 감동적인 사실 약간 진짜 감동받았는데 두 번 들으니까 그렇죠. 네. 저야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항상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고래를 보더라도 항상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뭐 왜 작품을 보고 막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이런 질문도 되게 서슴없이 하는 그렇죠.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을 볼 때. 여기서 포인트는 호기심도 호기심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네. 보이는 대로 표현한다. 그럼 이제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정은정 선생님이 잘 안 나오시는 건가요? 또 풀어주시면 나올게요. 네. 저 땜빵이었나요? 아니에요. 네. 표현이 너무 저렴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사고가 있어서 3시에 원래 방송을 시작해야 맞아. 되는데 이걸 못하고 4시 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어차피 많은 분들 안 보셨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네, 저희는 누가 미술 작품이 미술관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 방송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할 예정이니까 아, 나중에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재미친수 네. 검색하시면 이 방송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네. 다음 2주 뒤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아유, 너무 더워.